안녕하십니까. 한림건축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요. 해외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 한림건축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동남아시아 프로젝트 때문에 요새 분주하게 해외를 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마스크 의무 규제도 이제 철폐되고 굉장히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빨리 마스크를 벗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동남아시아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니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은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대한 내용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1월 5일 날 서울시에서도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 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을 늘려야 된다. 그게 음마파두도 있었고요. 잠실 쪽도 있었고요. 강동구, 송파 이런 부분들의 재건축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였느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놨기 때문에 재건축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를 해줘야 된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지금 시장에 과연 적정한 시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냐라는 것이 하나의 또 퀘스천 마크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전 정부에서의 재건축 기준은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50%였어요. 50%라는 것은 재건축 연한이 25년, 30년이 차등으로 해서 지났더라 하더라도 이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것은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표를 보시면 30점 이하, 30에서 45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점수가 들어오면 이것을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게 해주겠다. 전에는 무조건 점수에 미달이 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버퍼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정책의 골격입니다. 융통성을 갖는다는 말과 또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세히 풀어놨는데, 평가 항목의 비중이 구조 안전성이 50%였는데 이것이 30%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재건축 버퍼 기간 30에서 35의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버퍼가 45에서 55. 그러니까 50점만 받으면 재건축하는데 문제 없다. 45점만 넘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범위가 개선이 된 거에 보면 지자체가 요청하는 확인이 필요한 평가 항목에 한정하여 검토하겠다. 지자체가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요청하겠다. 1차 안전진단 45에서 55점 중 선택 시행하겠다. 이것들은 강력하게 밀어주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혁신 방안, 공간혁신 3정 구역 도입. 이게 이제 서울시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비욘드 조닝 하고요. 서울시 2040 계획의 6대 혁신 방안. 공간계획. 공간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이제.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럼 서울시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니까 서울시가 주도를 해가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는 이제 지자체 도시들이 이제 생기겠죠. 발표한 거 한번 보시면요. 7대 목표.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사항에 6가지의 기본 정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안전도시. 이게 이제 ESG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ESG의 E는 Environment, S는 Society, G는 이제 Governance 이런 부분인데요.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탄소 중립,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7대 목표가 있고요. 부분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7대 공간계획이 이제 뭐냐? 보행 일상권 조성 10분 이내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걷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기반 시설의 입체화 지금 뭐 철도, 지상철을 제어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중심지 기능 확산,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역세권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 테헤란로 가면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높이 제한, 그걸로 인해서 건물을 도요한 것처럼 일률하게 키가 똑같은 건물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의 역세권 중심을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슈퍼 역세권, 슈퍼 블록,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능을 확산하겠다. 거기에 비욘드 조닝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미래교통 인프라, 보행 일사권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교육, 의료,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걷는 거리, 그 다음에 그거의 교통 인프라를 서로 연결을 하겠다. 여기에 AI나 기타 여러 가지 IT 쪽이 가미되는 미래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안전도시 조성, 뭐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하겠다. 그럼 그 전에 도시계획은 대전환이 없었던 도시였느냐? 물론 2020, 2030, 뭐 2040 쭉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는 진화에 왔었습니다. 서울을 봤을 때 박원순 시장 때에 지향하던 것은 도시의 개발보다는 도시의 재생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재생과 개발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재생할 곳은 재생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도시 계획 대전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비욘드 조닝에서의 용도 지역 체계. 그 전에 도시계획에서 이제 제안하는 사항들이 상업시설, 그러니까 도심 사대문 안에 상업 기능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30%의 상업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용도 용적제입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을 70%를 넣으면 상업을 30%를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거를 많이 넣게 되면 용적률을 감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이제 열어주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 들어서 용도 용적제 또 완화해 주겠다. 서울시의 기본 조례가 바뀌었었고요.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요번에 이제 파격적으로 용도 지역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건물에서 오피스, 주거, 숙박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용도 용적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용도가 50%를 무조건 이제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곧 이런 게 이제 뭐냐 하면 도보 30분 내에 자립생활권, 뭐 보행 일상권을 이제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도시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도심지의 일반 상업지역, 역세권의 일반 상업지역, 뒤에는 준주거 지역이 있고요. 준주거 지역에는 주거 3종이 있고요. 주거 3종 뒤에 주거 2종, 주거 2종 뒤에는 전용 주거 지역.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거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학교가 있죠.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는 의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었죠. 상업지역 내에서는 일도 할 수 있는 비스존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을 생활해야 되는 상업지역에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요. 뭐 학원도 갈 수 있고, 의료시설도 갈 수 있고, 내지는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도심지 안에 복합적으로 한 건물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인근 지역에 서로 클로즈트하게 배치를 할 수 있게끔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도심 공일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우리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35층 높이 규제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이거 참 35층이 우리 왜 그전에 왜 35층이냐 그 이유가 뭐냐 참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높이 규제 80m 이하로 눌러놨던 건물들 지어진 거 보시면요. 눈높이 포인트에서 건물을 올려다 봤을 때 그 건물의 매스가 거대한 코끼리 같아요. 틈이 없습니다. 틈이. 이번에 발표한 거에 남산의 높이 규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이러한 아파트들이 35층 규제를 철폐를 하면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다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인 부분들이 좀 다양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5층 높이 규제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네네. 자, 이제 도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대한 내용 한번 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혁신 과제라는 것이요. 네.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하겠다. 이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 비슷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하고 비욘드 조닝. 근데 이거 이제 국가적인 국토부에서 차오니까 도시혁신구역, 좀 더 큰 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한국형 화이트존, 우리 영국 했었죠. 네. 까나리 워프, 그죠? 옛날 런던 지금 시청 개발한 부분들, 옛날에 노항만 배우단지예요. 이 이제 딱 나오네요, 이제, 그죠? 역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앞에 나간 선진국들의 어떤 모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들이. 옛날에는 엘리트들이 해외 나가서 영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은 영국계 맞다 그러고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계 맞다라고. 지금 세대는 영국 가서도 보고 미국 가서도 보고 뭐 일본 가서도 보고 다 보고 오는 거야. 그래서 한국형 도시계획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형 화이트존 너무 좋아요. 그럼 노항만 배우단지를 주거, 국제 업무, 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하겠다. 항만을 가지고 있는 게 인천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나 목포, 군산, 평택항 이제 떠오르는 지역이고 이러한 이제 항만 지역을 이제 복합단지로 재개발하겠다. 그래서 얘를 지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딱 보이네요. 이거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가 강릉의 경포의 스카이베이 호텔을 구상을 했던 게 이 샌즈 호텔 때문에 구상을 했던 건데 기존 도시계획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프리존이네요, 프리존. 그죠? 화이트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프리존.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 마음대로? 이거는 이제 민간인들의 확실한 자금 조달이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 지원해주고 민간에서 자금과 아이디어, 금융 이렇게 합치게 되면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멋진 배후 도시가 생기지 않을까. 서울 용산 철도 정비청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전에 말씀하셨을 때 영국 킹스크로스 역과 그다음 미국의 허드슨 야드 쪽 같이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킹스크로스 직접 해서 소개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안타까워요 진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때의 계획대로 밀고 갔으면 우리 용산 국제업무도시가 지금쯤은 완공이 돼서 멋진 도시로 탈바꿈했었을 텐데 정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네. 도시관리 목적에 따른 다른 용도시설도 허용하겠다. 이건 비욘드 조닝이네요. 그죠?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도 지역의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관리 목적에 따른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주거지역, 준주거 상업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지구와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사 사례 미국 보스턴 혁신지구를 이제 들었네요. 그러니까 결국 노후화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법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완화를 해놔도 도시 재생을 하는 부분은 그 시장에서 누군가 도시 재생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정부가 주도를 안 해도. 저는 영국에서도 이미 바꾸 옛날 주조 공장들 만들어 놨던 것들을 청년 창업 구역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 재생 구역으로 탈바꿈하는 모습도 영국에서 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정부에서는 정책을 완화해주고 일반 민간인에서는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만들어가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환영합니다. 융복합 거점 활용과 시설 본래 기능 고도화를 하겠다. 이 얘기 이거 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제 청사들, 옛날에 학교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병원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우리도 이제 훈련원 공원 가면 동대문만 가도 훈련원 공원 있고 그 옆에 병원이 하나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고. 근데 이러한 병원들은 토지의 사이즈가 크게 자리에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원도 좀 소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청사들 지금 종로청사 우리 종로청사 이제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의 도시계획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부 용역을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구청들이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의 이익을 통해서 이제 청사를 새로 짓고 복합 개발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좀 더 시너지를 확실하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대학교 터미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터미널이라 하면 지금 우리 남부터미널 대표적인 게 경부고속터미널 이런 부분들은 사이트가 굉장히 넓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입체 복합 구역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도
박수를 환영합니다. 환영. 네. 그래서 이제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큰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주거정비, 글로벌 혁신지구, 철도지하와 문화공간, 역세권 이게 이제 큰 틀이에요. 이렇게 정부와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30분 이내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는 10분 이내로 가겠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냐? 결국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포인트 내지는 지원 이런 것들을 오픈된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15인의 직주 근접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멋지네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차량이 안 다니고 지상으로 도보로 다니고 걷는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산책을 하게 되면 좀 여유로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걷고 자전거를 타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파리 15분 도시인데요. 일하고, 배우고, 장보고, 운동하고, 통행하고, 치료하고, 개발하다, 참여하다, 바람 쐬다, 구매하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10분 동네 SOC 개념. 자, 그러면 이게 지역주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풀어지고 건물에 대해서 용도용적제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풀어져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2023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규제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또 완화 정책을 분명히 펼칠 것이다. 네. 그럼 완화 정책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자, 공부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완화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산소 호흡기를 제때 보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들을 규제하던 것을 푸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 타이밍과 불일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비약된 비교일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 정책, 완화 정책, 채찍과 당근인데 정부는 규제는 만들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단은 규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화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한번 펼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규제와 완화는 타이밍과 그리고 적절한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 5일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과 그리고 서울시에서의 발표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림 건축 부동산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